네. 자, 진짜 주식에 대해서, 자, 진짜 주식이 뭔지 간단하게, 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진짜 주식에 대한 강의를 짧게 하고 관련한 종목을 한번 찾아봅니다. 진짜 좋은 종목에서 굳이 진짜 주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하는 이유는, 아세요? 종목이, 자, 이 기업이 한 1,800개가 되는데, 자, 1,800개 중에서 그때그때 최근에 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정비례에서 사실상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해봐야 100여 개입니다. 다 해봐야. 제가 이 중소형 성장준이 주도준위에서 꼽아놓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게 다입니다. 100여 개가 다인데 근데 주식은 나머지 1,700개는 누군가는 하고 있고 누군가에는 계좌에 있단 말이죠. 진짜 주식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딱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합니다. 다 포트를 다 넣고 개인들은 그저 장기로 우량주를 나누어서 이게 다 정답인 줄 압니다. 그죠? 정답인 줄. 장기 투자가 정답인 줄 압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수익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되는데 수익이 아니라 전부 손실난 종목밖에 계좌에 없는데 근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자, 우량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라는 게 지금은 자 그래요. 금융주도 괜찮고 IT도 좀 좋았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장입니다. 박스권 장. 흔히 말하는 우량주는 다 대형주인데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을 우량주라고 하죠. 2001년부터 박스권인데, 자, 이들 종목은 결론적으로 제자리란 얘기입니다. 예? 거의 한 6년 동안 넣어놓고 은행 이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우량주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랐으니, 그네들을, 특히 삼성전자를 빼고 본다면, 박스권이 아니라 주가는 어때요? 하향선에 났는 거죠. 1900선, 2000선 언더였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예? 그런데, 우량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그러면 우량주에 대한 개념과 어떤 기준을 잡아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량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업종 대표주들을 그냥 우량주다로 얘기하죠. 시가총액 큰 거, 한 1조 넘으면 그냥 우량주입니다. 걔가 실적이 계속 꼬라박더라도 대한항공 항상 우량주예요. 대한항공. 삼성전기 마찬가지 항상 우량주입니다. OCI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OCI도 항상 우량주입니다. 예? 잡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잡주가. 항상 우량주. 그런 거를 나누어서 분산투자 10종목. 심하게는 제가 108개인가 100종목 정도 갖고 계신 분도 경험했어요. 100종목 정도. 사보기만 사보고. 근데 100종목 갖고 있는 분이 증권사 브로커였어요.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 그 전에 38개인가 갖고 있는 분을 제가 제일 많은 종목 갖고 있는 분을 뵀는데 그 다음에 바로 깨졌어요. 100종목 갖고 있는 분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100종목은 갖고 있으면 돈이 많겠네. 예, 많겠죠. 증권사 브로커를 있으면서 100종목을 사갖고 있을 정도면 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짜 주식은 이익은 전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량주를 한 10종목 나누어서 장기로 묻어둬서 돈을 벌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는 개인들 투자 성향에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장기 투자가 되려면 어때요? 수익 나는 거 손실 나는 거 할 것 없이 다 묻어놓고 그냥 딱 금고에다 이어놓고 잠궈야 되는데 그러나 매일 들여다봅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매일 들여보고 매일 상담하고 강연하고 매번 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물으면 똑같은 종목 항상 묻습니다. 저랑 아주 제 선배인데 예, 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분은 요즘은 이제 안 찾아오시는데 제 강의는 서울 할 때도 부산 할 때도 할 때마다 수시로 오시는데 물을 때마다 저한테 물으면 딱 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억으로는 되게 안 좋은 종목이에요. 되게 안 좋은 종목. 거기 창고까지 2개 팔아서 이 양반이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재산이 한 50억이나 됐는데 주식에서 다 말아먹어서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계속 물려 있는 거야.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후배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지나서 또 부산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묻는 게 또 그 종목을 또 물었어요. 손실이 나는 거는 진짜 목에 칼도라도 못 파는 걸 제가 그렇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 한번 올라오셨을 때는 제가 진짜 고급 일식집에 모시고 가서 밥 사주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그분이 한때 이제 이 동양이란다.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학이 김재철 후배잖아요. 동원그룹 회장의 김재철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이제 항해사 생활하다가 돈 좀 벌어갖고 고기 창고 사고 그걸 갖고 고기 창고에서 뭐 동원 판탁스부터 해서 동원 금고 뭐 이런 거 재산금융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동원그룹을 이뤘죠. 그래서 이분도 제 이제 선배 그분도 이제 고기 창고로 해서 김재철 회장이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어느 정도 고기 창고 까지 두 개나 인수를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을 할 때는 김재철 회장을 좀 쫓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못된 이 주식을 외우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고 결국은 고기 창고 두 개다. 그 당시 고기 창고 두 개 가격이 한 50억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를 팔고 결국 주식에서 다 넣어서 결국 이제 계좌 잔액 자체가 막 1억 정도밖에 안 되게 다 말아먹으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서울이니까 수소문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좋은 밥 사드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받고 종목도 이거로 교체 매매해보세요라고 했고 잡주는 버리세요로 했는데 1년인가 지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또 그 종목을 또 묻더라니까 저한테. 진짜 내려갈 때는 서울에서 내려갈 때 제 손을 잡고 진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진짜 이제부터 잘해보련다. 그러고는 1년 딱 지나서 그 종목을 그 전에 저 만나서 저한테 울었다는 기억도 없으신지 딱 똑같은 종목을 저한테 물었어요. 정말 소름 돋았죠. 저는 야 주식이라는 게 손해보고 파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폭을 더 짧게 잡았죠. 손절폭은 그전에는 이제 10% 7% 사람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가 넘으면 못 팔아요. 4%. 그냥 뭐 제가 얼음 잡아 이제 짐작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해도 1억이면 1000만원이고 1000만원어치만 사도 10%면 100만원 손실입니다. 자 100만원 손실 1000만원이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에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근데 100만원은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팔겠냐는 거죠. 여러분 팔겠습니까? 1000만원어치 샀는데 겨우 1000만원인데 100만원 손해났어요. 팔까요? 더 사지요. 분명히 장담드립니다만 마이너스 10%를 넘어서게 되면 추가 매수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요. 소위 말해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종목만 남고 그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이 뭐 20몇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3만원 2만원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게 되죠. 10%가 넘으면 못 팝니다. 제가 이 진짜 주식의 이 당일 수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손해가 나면 물려버리니까 좋은 종목은 나한테 당장 수익을 주는 정말 그런 강한 종목이 아닐까. 당장 수익이 가능한 강한 종목이요. 그래야 손해가 나지를 않아야 되겠지. 안 물려야 되겠죠. 수익이 나도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나도 플러스 3% 갔다가 얘가 떨어져서 플러스 1%가 오면 이익이 3% 됐다 1% 남은 이것도 불만이에요. 국고처 제가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얼마에 팔려다 못 팔아서 지금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물린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팔기가 좋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물론 이렇게 사실은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가격을 놓고 제가 매도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매도 기준은 셀음봉이고 음봉을 시초가 깨지는 셀음봉을 맞아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 큰손 매도입니다. 큰손 매도. 사실 이게 매도 기준이에요. 매도 기준. 잠깐만요.
예. 근데 가격을 이렇게 세른 부분과 큰 손 매도라고 정해놓으면 이거 매도하기 좀 어렵죠. 기준이 어떤 부분은 주관적이나 어찌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스윙 매도, 스윙 투자의 매도 기준이죠. 예. 자, 20일, 60일선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봤더니 외국 인간들이 팔아서 음봉이 나왔다. 근데 장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안 합니다. 셀 음봉이 나와도. 근데 큰 손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을 때, 외국 인간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니까 최소한 당일 4% 수익.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스킬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위 1%의 종목을 올릴 때 기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이 자, 이 진짜 주식의 어떤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당일 수익을 난 종목을 홀더를 합니다. 근데 당일 손실이 나는 종목은 얘는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당일 손실을 나는 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일 손실을 나려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기를 매수해서 이미 이 매도 고수라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도 고수보다 더 중요하게, 답은 매도 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매수 고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매수 고수가 더 중요하죠. 이유는 매수를 할 때 이미 매도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소를 통과하는 종목을 사버리면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60에서 매물을 먹었다. 직전 고점 매물을 먹었다.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 아니면 어제 음모를 먹었다. 그러면 얘가 매도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손절할 가능성이 낮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자꾸 업종별로 다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매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매수를 잘해서 좋은 종목을 진짜 주식을 사서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이 최고죠. 손절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당일 수익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자, 스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 양봉 바디가 딱 있습니다. 양봉 바디가 얘는 한 6% 정도 양봉이라고 치고요. 얘는 자 6% 양봉이고 얘는 3% 양봉입니다. 그러면 장중은 저점 매수고 종가는 고점 매수니까 얘는 종가는 매매가 되겠죠? 종가는 고점 매수가 되고, 왜냐면 장이 다 끝났으니까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고, 장중은 저점 매수입니다. 매수 해서 자 플러스 3%는 장중에는 거래가 되고, 물론 종가도 되지만, 자 만약에 그날 6%까지 올랐다. 이거는 종가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다 보면은 적정 주가를 상위 1%에 올릴 때 2에서 6% 플러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정해놨냐면, 자 매도 기준이 어떠냐면, 매도는 4%가 이상적이죠. 당일 4% 손실이 이상적인데, 자 어떤 경우는 4%가 아니라 5%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3% 적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2% 적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아예 여러분 딱 손절이 나오면 기준만 이탈하면 매도할 수 있는 걸 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3%로 치죠. 얘가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시초가 이탈하는 순간에 양봉에서 음봉이 딱 나버립니다. 이거는 짱대 양봉이든 단봉의 양봉이든 간에 시초가 이탈이면, 양봉을 잡아서 시초가 이탈이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초가 이탈하는 종목. 물론 저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서까지 매도를 안 해버리면, 만약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자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을 시초가를 이탈을 했는데 안 팔고 놔놨다가 만약에 위에 꼬리를 맞는 음봉, 소위 말해 삐레침 음봉을 맞아버리면, 자 삐레침 음봉은 치명적이죠. 요 위에 있는 부분부터 이게 매물, 대규모 매물, 시초가 이탈했을 때부터 이제 엄청난 매물이 쌓여서 이거 회복 못합니다. 거의 고점 상투 음봉이 나와버리죠. 근데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결과로 알아야 되겠지만, 저렇게 됐을 때 너무 치명적이죠. 삐레침 음봉을 맞아버리면. 그래서 삐레침 음봉을 안 맞아야 되니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3% 양봉이라도 들어가서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 양봉은 치죠. 1% 양봉을 노려버리면 사자말자 누가 창구 한 군데서 매물을 한 번만 내도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쵸? 이러면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수와 동시에? 자, 짱대 양봉을 봅니다.
짱대 양봉을 만약에 이거를 사버리면 시초가 이탈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초가 이탈할 때 되면 벌써 자 거래 비용까지 해버리면 마이너스 한 7%가 손해가 나버립니다. 근데 시초가 이탈하면 그러면 팔아도 팔았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팔아서 삐리침 맞아버리면 이것도 그냥 삐리침도 아니고 윗꼬리만 7%짜리 6%짜리 윗꼬리 자 어마어마한 매물벽에 쌓여서 이거 어떻게 보호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이 종목 이 하나로 주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뭐 한교안 종목에 해서 몇 종목들이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점핑에서 갭상승의 양봉이 나오는데 그죠? 자 이거는 한교안 종목이라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카페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카페에서 엄청나게 띄워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물리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갭상승에서 양봉을 냈다가 시초가 이탈하면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점핑 양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초가 이탈해서 이 자리에서는 팔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쉽나요? 못하죠. 그리고 자 깊은 음봉을 맞아버리니까 어때요? 이게 상투 음봉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못 나오니까 며칠 잠깐에 어마어마한 뭐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난 것 같죠. 인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양봉이면 자 매도하기도 좋죠. 자 올리는 줄 알았는데 시초가를 깨버렸어. 자 그러면 딱 여기서 팔면 어떻게 돼요? 3%짜리 양봉이니까 자 요거를 만약에 시초가 이탈해서 뭐 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거래세까지 이탈을 해서 하면 대략 한 4% 정도 자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여러분들 이제 팔 수 있으려면 저 정도면 그래도 견디죠. 한 1000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한 40만원 정도 손실이다. 이거는 이 정도면 매도할 수가 있죠. 근데 100만원 되면 팔까요? 자 이게를 넘어서면 마이너스 50만원 고민되다가 마이너스 100만원 되면 슬슬 열받아서 추가 매수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팔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인터엠이 왜 많은 사람이 물려버렸냐. 떨어지니까 계속 얘는요 그 손절 범위를 벗어나 버리니까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종목은 자 이익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식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올라갈 때 파는데. 그런데 인터엠처럼 손해가 나는 종목은 봤더니 어떻게 돼버리니까 주식 비중이 50% 정도의 비중이 돼버립니다. 계속 따라서 사다 보니까 열받아서 잡다 보니 올라가겠지 하다 보니까 이죠. 그래서 시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잘 갔던 분이 진짜 주식을 안 다룸으로써 또 자 당일 수익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또 손절 4% 아주 짧은 거죠. 4% 손절과 이 당일 수익 당일 한 2, 3% 정도 수익 아주 요 작은 거를 고려 안 하고 크게만 생각하다가 한교안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것만 생각하다가 주식 인상이 한 방에 쪽 납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대관령이라 치죠. 대관령 저기 경북에 가면 중령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중령 대관령 중령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중령은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 이걸 대관령이나 태백산맥이나 이거를 넘을 때 하루 만에 넘으면 이게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이걸 하루 만에 넘는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안에는 매일매일 많은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산봉우리 어마하게 많은 산봉우리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가정이나 살아가는 가정 자체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산봉우리 한 개를 넘는 겁니다. 한 개. 매일 이것이 보태져서 산맥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그 작은 1%, 2% 수익을 생각하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도주 매매니까 자 주도주 매매는 이 극다가 핵심이죠. 많이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자 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사면서 1000억짜리 기업을 2000억, 3000억까지 보고 사는 건 이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는요, 오늘 외국인간 수급이 딱 들어와. 자, 급소를, 예를 들어서 딱 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한세실업을 딱 보죠. 자, 이날은 수급이, 한세실업 수급이 안 들었나? 자, 들어왔죠? 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왔는데, 잠깐. 자,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아침, 자, 50분 되니까 쌍끌이 수급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더니, 자, 그렇게 오래 바닥을 다지다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축으로 바닥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양봉이 나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는 부분은 뭐요? 3%, 4%대 여러분인데, 자, 한세실업 영업무역을 해야 됩니다. 왜? 수급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당일 수익이 너무 크게 잡지 마시라 했죠. 매일매일 산봉우리 하나 넘는 겁니다. 산봉우리. 당일 수익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얘가 봤을 때는 오늘 3%야. 9시 50분에 쌍끌이가 들어와. 큰손 수급이 들어오는데, 두 개 참고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간들 쌍끌이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3%야. 그런데 봤을 때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쌍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골들이 나와서 눌림목 구간에 있어요. 이미 정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묻죠. 플러스 3%에서 한세실업을 사서 얘가 자, 보합까지 떨어질 확률과 자, 플러스 보합이 야, 자, 이렇게 요거를 자, 장중에 이제 10시경입니다. 플러스 3%에 사서 얘가 플러스 1%로 떨어질 1%까지 올 확률. 얘가 플러스 5% 올 확률. 뭐가 높을까요? 뭐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5% 갈 확률. 근데 3%니까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매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익실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추천했을 때 얘기고 재료가 떴을 때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지수가 그날 좋아서 지수가 반짝 상승을 해서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 재료가 있는 경우 누군가 추천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2%든 3%든 먹고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그거는 주도주 매매가 아니잖아요. 주도주 매매는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급이 핵심이니까 수급을 보고 샀는데 그리고 나서 정별의 바닥을 다지고 수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는 급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0일 60일선 급수를 통과하고 있고 수급도 그냥 수급이 아니라 큰손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이 플러스 3%인데 얘를 고민을 해요. 얘가 혹시나 떨어져서 얘를 갖고 손절할까? 손절될까봐. 예? 그런데 얘가 6% 갈 확률과 손절될 확률이 어느 게 높겠습니까? 당연히 6% 날아갈 확률이 높죠. 당일 수익은 전략은 수급에 의해서 급수를 통과하는 강한 양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위 1%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과 실제 다 매매를 했었던 거나 제가 올리면서 매매를 했고 또 최승욱 플러스 쪽에서도 최승욱 앱을 통해서도 올렸으니까 모바일 하시는 분들 PC로 우리 VIP 회원들까지 다 똑같이 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자, SKC도 보고 두산인프라도 한번 보죠. 자, 두산인프로가 급수를 통과를 했습니다. 21선, 60일선 통과했는데 얘도 3%에 들어갔어요.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 SKC도 그렇죠. SKC가 양봉반이 정확히 얘는 3%에 자 3%부터 4% 사이에 제가 하자고 했고 첫 번째 종목이었으니까 첫 번째 종목. 자, 수급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만 기관들은 외국인 수급부터 시작을 했고 자, 멋진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급소입니다. 20선, 60일선 뚫는 자리에 수급이 돌아요. 이거 내일 음봉이 나오면 더 사지 뭐. 영망치가 나오면 종가면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면서도 강한 양봉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음봉이 나오면 더 산다는 거는 지금부터도 대습되죠. 이미 수익이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앞서의 한세실업도 그랬고요. 자, 에코프로는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현대리바트를 보죠. 이미 현대리바트는 그 전날에 쌍끌이 수급 들어와서 그 전날에 실적과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얘가 실제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유형의 종목으로 그동안 여러분한테 자 많이 자 소개를 했고 실제 우리는 그런 종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OCI다.
자, 여기서 점핑에서 기입 상승에 양봉이 나옵니다. 그날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실적 때문에 흑자 전환 때문에 기입 상승입니다. 그러면 기입 상승은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나 개별 종목에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어서 기입 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봉은 수급이죠. 그래서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좋은데 수급 들어오면 기입 상승 양봉,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시자이가 그랬고 여러분과 했던 이마트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때에서 지난 11월 달에 이날이었죠.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넘어선다 해서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핑은 좋아요. 기입 상승은 실적 때문에 기입 상승했고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온 거는 뭐야? 쌍끌이 11만 주 돼 있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11만 주를 쌍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맥점입니다. 기입 상승해서 음봉이 나버리 끝나버리지만 양봉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마트든 오시자이든 최근에 뭐야? 자, BGF도 그렇고요. BGF가 이번 금요일날 실제 BGF는 네, 우리가 GS 리테일도 했지만 얘도 실제 우리가 그날 아침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 BGF 리테일 때문에 제가 OCI 설명을 드렸고 현대리바트가 그 전날 그랬으니까 현대리바트 설명을 드렸고 시대EM 설명을 드리고 또 BGF 얘 때문에 뭐요? 이마트도 해서 그 사례를 드리면서 기입상승의 양봉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BGF 리테일 하실 분은 하셔도 좋다라고 했죠. 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자, 점핑 양봉은 실적 때문에 점핑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기입상승. 이미 기입상승은 실적이 좋다라는 재료가 나와서 기입상승이요. 그 이후에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는 수급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재료가 있어 기입상승하는 종목이 제일 좋은데 거기다가 수급까지 큰손 수급이 들어온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이 실제 얼마나 아침부터 기입상승 들어간 걸 3% 기입상승 들어간 거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장중에 10%까지 갔었습니다. 나중에 7.5%에서 끝났죠. 수급이 들어가 버리면 7%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자, 현대리바트를 보죠. 그래서 현대리바트는 그 전날, 그게 목요일 날이었죠. 자, 실적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65% 증가를 했다 해서 기입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기입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날 외국인 기관들 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입상승의 양봉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 OCI와 또 시대ENM과 이마트와 자,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BGF 리테일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 저랑 함께 이제 오늘 VIP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종목을 받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제로이에서 기입상승으로 딱 출발을 했는데 기입상승 출발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습니다. 우리는 수급을 베이스로 하고 제가 만든 모든 메뉴를 보시면은 경이로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모든 메뉴에 외국계 외국인 기관들의 필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거는 종목을 추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목을 압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종목을 더 최종 압축해서 종목을 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요? 이를 종목을 중간에 외국계 기관들 실시간으로 얘들은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니까 수급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코스피 아침에 소폭 갭 상승해서 지수가 옆으로 행보를 갔습니다만 짱대 양봉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 대규모 무려 아침부터 매도지일이 나와서 외국인들은 200만 주 이틀 동안 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400만 주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고민 없이 승승장구하던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5%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수급 때문에. 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떨어지면서 매수하는 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국고초 때도 이 종목 상담에서 어떡할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단순히 악재면 가져가죠. 근데 수급이 이틀째 200만 주가 나오면서 그래서 자, 목요일 날도 음봉, 이날은 깊은 음봉을 맞고 세름봉까지 맞았어요. 이게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고이면서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봉도 마찬가지로 했죠. 수급에 의해서 양봉이 들어오면 자, 쌍끌이 수급에 의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선을 뚫었어요. 이런 경우는 다 매수를 합니다. 여기 보시죠. 작년도 6월 달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뚫었습니다. 하이닉스의 급소는 여기였었죠.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사실상 한 100% 정도 작년 여름부터 100%나 올라간 겁니다. 딱 정확히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60일선을 뚫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주식의 급소가 여기죠. 진짜 주식의 핵심은 뭡니까? 수급입니다. 그 다음이 차트죠. 차트. 실적은 수급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얘들이 실적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실적이 아니죠. 미래 실적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실적을 분석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적자라는 기업도 이들이 사는 거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실적이 흑자가 될 거니까 사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서 보는 거죠. 수급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기업의 가치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우리가 디램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4GB가 2불이 1.3불인데 이제 2불이 갈 거고 낸드가 지금 2불인데 3불이 갈 거고 이 당시에 말이에요. 이 당시에 실제로 자 디램 자 4GB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작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디램 4GB가 거의 1.3불밖에 안 했어요. 이게 연말 되니까 이게 거의 한 2불 가까이 폭등을 했죠. 이 짧은 구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생산량을 감안하면 대당이 1.3불이 2불까지 뛰었으니 이들이 돈을 갖다 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2015년도에 이런 상황이 엄청났었죠. 자, 낸드는 최근에 SSD 저장장이기 때문에 낸드가 너무 잘 나가요. 가격도 셉니다.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자, 64GB 같은 경우에 한 2불 정도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것이 연말 되니까 얘가 거의 한 3불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그거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읽는 게 바로 외국인들, 기관들이죠. 이렇게 미래 실적을 보는 사람이 이들이고 개인들은 이걸 못 보니까 이들한테 물량을 뺏긴 거죠. 이때는 개인들만 매도를 했으니까. 개인들은 미친듯이 매도를 했었죠. 그때 하루에 거의 200만 주씩.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이게 열심히 주워 담고 3만원 언더에서 잡았습니다. 열심히 담고 결국은 5만 5천원까지 끌어올렸죠. 애들이. 계속 이 기관들 들어오는 거 봐보세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에 UBS 투자기는 하향 보고서 보고 지금 400만 주를 팔아서 그렇지요. 다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이 자리로 돌아온다면 61선만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61선. 61선을 넘기 바로 전에 요 자리, 골든 나기 전에 수급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자 타임머신 타고 이 자리에 오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라고 얘가 우량주다, 주도주다, 업종 대표주다 이게 아니라 얘가 진짜 주식이 되는 자리가 있었죠. 이때는 진짜 주식이었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주도주의 첫 급소가 나왔습니다. 저 때는 진짜 주식입니다. 지금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가짜주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주식의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해서 자 제가 진짜 주식의 기본적인 스킬을 말씀을 드리면 당일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 추세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꼭 당일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당일 수익을 가능하고 당일 수익이 무조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천은 아니라고 그랬죠. 추천은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재료가 나온 종목도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안되고 당일 수익이 확실한 거는 수급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이 좋으면 지수가 좋아서 당일 수익이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보다는 수급이 좋아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들. 앞서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SKC랑 두산인프라코아라든가 또 현대리바트나 또 기관수급 많이 들어왔던 게 동성하이텍이나 또 쌍끌이 들어왔던 이수학이나 쌍끌이 수급 들어왔던 현대리바트나 그런 종목이 다 수급 보고 산 겁니다. 당일 수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당일 수익이 수급에 의해서 당일 수익이 나는 종목들 이게 진짜 주식입니다. 왜? 데이로 접근을 하죠. 트레이딩을 하려고 접근했던 겁니다. 자 이거 수익 나겠네. 오늘 종가 양봉 최고가로 끝나는 게 최고죠. 여러분들은 3% 양봉을 사서 자 이거를 한 6% 정도로 5% 정도 이상 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는 요거만 세우면 됩니다. 진짜 주식의 핵심은 요겁니다. 3% 정도 이게 끝날 때 종가 관리가 돼서 5% 갈 종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 3%가 재료나 추천이 아니고 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급 때문이면 된다는 거죠. 수급 때문에 요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 종가에 끝났던 이 5%에 끝났어요. 그 다음날 자 음봉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자 음봉이 나와도 물리냐면 안 물리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도
자, 그러면 이득이 났으니까 그 다음날 음봉에서 양은 패턴이니까 자, 손바뀜이 끝났죠?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음봉에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대의로 접근을 냈는데 자, 수익이 5% 정도의 수익이 났어. 5% 수익, 5%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스윙 모드로 넘어가죠. 여러분 계좌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자, 수익이지만 매일 그걸 팔아서 이득이 아니라 당일 수익이 나는 종목을 누적을 시켜가는 거죠. 누적을 시켜서 안 팔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긴 언덕에서 눈을 굴리는데 눈이 안 멈추면 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눈을 멈출 이유가 있나요? 없죠. 자,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덕은 주식 투자는 언덕에서 눈을 굴리는 것과 똑같은데 언덕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한목에 얘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 30,000원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처음에는 얘가 오늘 수익을 좀 내고 수익이 난 상황에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A는 수익이 나고 B는 손실이 났어요. 종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걸 팔아야 돼요? 어느 걸 팔아야 돼요? 손실 난 걸 팔아야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알고도 수익 난 걸 만약에 팔아야 될 상황이면 수익 난 걸 팔지 손실 난 거는 못 팔죠. 그래서 당일날은 손실 나는 걸 있으면 팔아야 정석이 있는데 못 팔 거기 때문에 손실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손실 자체를 없애고 당일은 무조건 편안하게 다 이익이 나고 그 다음날 봐서 내가 이익 난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냥 가져가는 거지요. 근데 그날 당일 수익이 났으니까 그 다음날 손절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 수익이 난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는 스윙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스윙에서 수익이 이제 5% 이상 쭉 가져가다가 이제는 중장기로 계속 수익이 뭐 20%, 30%, 50% 나면 그때부터는 난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중장기 완전 수급이 완전히 돌기 전까지는 이제 가져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원금이 2,000만 원짜리를 하나 종목 담아놨는데 이거를 이번에 뭐 3,000원, 500만 원에 어느치에 자, 계좌가 풀어나서 정리하고 이런 식의 다시 이거를 돌려서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 바닥을 다지는 최근에 게임 종목들, 제약주들, 또 섬유국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또 다시 잡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또 수익이 나면 스윙으로 가져가고 이미 얘는 사서 묻으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당일 수익을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당일 수익이 나면 나는 스윙으로 가져간다. 당일 수익. 요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요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고 당일 수익이 나기 위해서 제일 확실하게 전 종목 이 1,800개 종목 중에서 당일 수익이 보장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 리스크 큰 시장에 그나마 제일 보장이 되는 게 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도 가장 최근에 자 금요일 날도 뭐요? 바로 이런 SKC, 두산인프라 이런 종목들 자 모바일 게임 쪽에서 예를 들어 위메이드도 자 이미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위메이드 최근에 모바일 게임들이 자 게임주들이 연일 자 달리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리니지2 또 포켓몬고 열풍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에 또 환율 강세가 1210원서부터 꺾이면서 내수주의 대명사인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이해서 자 우리가 잡는 급소 진짜 주식의 급소가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급소가 나왔고 여러분들은 다 최숙이 지금 회원분들 VIP 회원들은 다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들어가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트레이딩 관점. 수급이 들어오니까 또 급소가 나왔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뭐 보면 안 된다고요? 실적 보면 안 됩니다. 실적. 이 작년에 40억 적자했다 하더라도 순이익 700억이나 적자 난 기업이에요. 위메이드도. 이거 뜯어다 보면 매매 못합니다. 불안해서. 근데 수급 들어오는 기관들의 수급이 얘네들이 4분기가 적자전환, 영업 적자전환 됐고 순이익이 작년에 700억이라는 영업 적자, 영업 그 순이익이 730억 정도 순이익 자 적자가 난 거를 이들이 모르나요? 알죠.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 실적을 보세요. 근데 수급 들어온 종목은 실적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한해서는.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래서 급소를 공략을 했고 여기서도 자 계속 따라가면서 거래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좋나요? 장도 안 좋습니다. 1월은 물론이거니와 코스닥 2월달을 보지요. 1월에 급락을 했고 2월도 연일 음봉을 맞아서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자 위메이드는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컴투스는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게임빌은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다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먼저 출발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이죠.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거지.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이익을 극대화하다 60일선이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익 모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익 극대화 중에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긴 언덕에다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굴려놓고 계속 지금 눈이 굴러가고 있는 중이죠. 계좌에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라고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강풍이 있고 뭐 리니지2 레볼루션이 대박이 나니까 모바일 게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급수를 통과했는 종목을 봤더니 전부 모바일 게임이 수두로 가더라는 거죠. 웹젠, 뭐 게임빌, 또 컴투스. 그 전부터 기간 수급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하고 있었던 게 있죠. W게임즈도 그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위메이드도 그렇고. 이들 많은 이 모바일 게임 종목, 웹젠, 게임빌, 컴투스, 게임즈, 위메이니, 위메이드. 그리고 또 이제는 네오이즈 게임즈까지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똑같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 바닥을 다, 급수를 다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거죠. 진짜 주식이라는 거는 딱 요렇게 정확한 급소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 이거는 정하지 말자는 거죠. 실적이 좋고 수급이 되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보다가 더 여러분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진짜 주식이니까 그 외에는 다 가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해서 진짜 주식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한테 지난주인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익 성장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진짜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종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좋은 게 나는 진짜 주식만 할래.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만,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만 할래. 나는 충분히 바닥을 다진 숙성주를 바닥 확인된 종목들,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 그랬었고 제약주가 그렇고 섬유구복 종목이 그렇고 또 저런 편의점 업종이 최근에 그렇고 전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고 이게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60일선 돌파잖아. 그죠? 이게 충분히 숙성이 안 되면 60일은 3개월 평균인데 3개월 평균을 주가를 어떻게 뚫어요? 못 뚫죠. 그래서 그게 최소한 3개월, 길게는 2년, 3년을 숙성이 된 종목만 60일선을 뚫습니다. 바닥 확인된 종목이죠. 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에 충분히 바닥을 다져서 싸게 사야 되겠고, 그런데 이 종목이 숙성한 과정이, 배경이 뭐냐?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가 아니라 큰 손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서서히 매도해서 매수로 이들이 매도에서 매수 전환하면서부터 바닥을 다지는 숙성이 된 종목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트렌드에도 딱 부합해. 최근 트렌드에 만약에 주도종의 트렌드, 한때 전차분대라든가 차정이라든가 아니면 2013년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했던 중소형 성장주라든지, 그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210원에서 1150원까지 떨어지면서 내수주들, 지금 트렌드는 내수주. 내수주는 음식료, 제약업종, 또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또 여행업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업종, 우리 이 세박자 클럽에 온 분들이 모두투어 하고 있죠.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좋기는 해요. 하나투어도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 근데 하나투어는 면세점이 있으니까 면세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그나마 모두투어라서, 또 기관수급이 우리는 이 주도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모두투어가 그나마 그래도 이 기관수급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즘 그 연일 3분의 1 토막이 난 한세실업, 또 이런 영업무역은 지금 현재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얘들은 충분히 좀 숙성이 됐죠.
수성주의 가장 대표주자가 지금 섬유복 종목입니다. 요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자,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좀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그 중심에 자, 컴투스와 웹전, 그리고 먼저 위메이드가 얘들이 자, 주도를 하고 있고, 예, 컴투스 위메이드 또 뭐요? 앞서 W게임즈라든가 요런 종목들이 자, 치고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3천당 제약이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3천당 제약이. 일회용 점안제 가지고 이건 무슨 돈을 벌겠나 했는데 그걸 또 해외에 또 수출을 해요. 매년 이익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진짜 주식의 핵심이 뭐예요? 진짜 주식의 수급인데 그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 성장에 대한 거죠. 자,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당장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올 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인데 삼천당 제약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그렇죠. 대원제약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종군당과 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부타 때문에 자, 요런 종목들은 대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네, 자, 바닥을 좀 다 다졌고 지금 이들은 거의 숙성 종목들입니다. 네, 숙성 종목. 자, 음식료도 대형주는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삼양식품 정도 같은 거는 바닥을 다지고 치고 올라가고 SPC 삼립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당장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 조건을 진짜 주식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행업종은 모두가 당연히 좋고 자, 섬유복 종목은 FNF도 사실은 연일 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바닥을 다지는 61선을 자, 우리는 여기다 수급 이익 성장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을 해야죠. 바닥을 확인하는데 61선 돌파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선 한세실업과 예를 들어 영업무역이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 편의점 업종에 또 GS 리테일도 그렇고, 예?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편의점에. 자, BGF도 그렇고, BGF보다 실적이 좀 낮아서 저는 GS 리테일이 좋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얘들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전부 내수주입니다. 자, 여기에 엔터조도 있고 CJ ENM도 있었고 또 제일기획도 있었고 실제 우리 매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어쨌든 순환 흐름이 돌더라도 가면 대부분 이와 같은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의 네 번째 조건이 뭐예요? 트렌드에 맞아야 되는 거죠. 트렌드에.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금 자, 반도체는 2주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2주 만에 확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반도체를 한다거나 하이닉스전에 꺾여 있는데 또 새삼들의 이번 주에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한다 해서 갑자기 또 자동차를 한다거나 이 보호관세 때문에 앞으로 머리가 아플 건데 또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건데 갑자기 한 주 올랐다고 해서 대세가 아닌 현대 기아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자, 진짜 주식을 말씀드린 핵심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론을 보면 뭐 차트 하나 가지고도 뭐 수백 개씩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을 확인된 61선 기준에서 바닥 확인하면 되고 바닥 확인했던 이유가 외국인들 큰 손들을 수급에 의해서 바닥 확인했고 봤더니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됐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이것만 하면 될 거를 뭐나 복잡하게 그 많은 거를 보조지표까지 다 배우고 차트매도 이론을 수백 개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내재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고 보조지표도 그 어려운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까지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 보는 것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못 벌 수밖에 없지. 그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서 매매하나요? 지금 맨날 운수 들고 여기저기 자, 여러분한테 아주 뭐 박사급으로 유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업계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나요? 수익 나는 종목은 오히려 자기들 기준에 하나도 안 맞아. 왜? 수익 나는 종목은 다 고밸류 종목이거든. 그렇잖아요. 지난 이 중소형 성장주 장세 때도 사실은 그랬고 대부분 고밸류 종목이고 고 PR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은 종목이 실제 대박을 다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식은 내재가치 계산으로 접근하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게 맞고 펀드에 맡기는 게, 그 잘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그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주식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급소입니다. 20선, 60일선 뚫는 자리에 수급이 돌아요. 이거 내일 음봉이 나오면 더 사지 뭐, 영망치도 나오면 종가면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면서도 강한 양봉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음봉이 나오면 더 산다는 거는 지금부터도 대습되죠. 이미 수익이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앞서의 한세실업도 그랬고요. 자, 에코프로는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현대리바트를 보죠. 이미 현대리바트는 그 전날에 쌍끌이 수급 들어와서 그 전날에 실적과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얘가 실제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유형의 종목으로 그동안 여러분한테 자 많이 소개를 했고, 실제 우리는 그런 종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OCI다. 자 여기서 점핑에서 기입상승에 양봉이 나옵니다. 그날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실적 때문에, 흑자 전환 때문에 기입상승입니다. 그러면 기입상승은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나 개별 종목에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어서 기입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봉은 수급이죠. 그래서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좋은데 수급 들어오면 기입상승 양봉,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OCI가 그랬고, 여러분과 했던 이마트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해서 지난 11월 달에 이날이었죠.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넘어선다 해서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핑은 좋아요. 기입상승은 실적 때문에 기입상승했고,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온 거는 뭐야? 쌍끌이 11만 주 돼 있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11만 주를 쌍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맥점입니다. 기입상승해서 음봉이 나버리 끝나버리지만 양봉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마트든 OCI든 최근에 자 BGF도 그렇고요. BGF가 이번 금요일날 실제 BGF는 우리가 GS 리테일도 했지만 얘도 실제 우리가 그날 아침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 BGF 리테일 때문에 제가 OCI 설명을 드렸고, 현대리바트가 그 전날 그랬으니까 현대리바트 설명을 드렸고, 시대EM 설명을 드리고, 또 BGF 얘 때문에 이마트도 해서 그 사례를 드리면서 기입상승의 양봉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BGF 리테일 하실 분은 하셔도 좋다라고 했죠. 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자, 점핑 양봉은 실적 때문에 점핑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기입상승. 이미 기입상승은 실적이 좋다라는 재료가 나와서 기입상승이요. 그 위에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는 수급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재료가 있어 기입상승하는 종목이 제일 좋은데 거기다가 수급까지 큰손 수급이 들어온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 실제 얼마나 아침부터 기입상승 들어간 걸 3% 기입상승 들어간 걸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장중에 10%까지 갔었습니다. 나중에 7.5%에서 끝났죠. 수급이 들어가 버리면 7%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현대리바트를 보죠. 그래서 현대리바트는 그 전날, 그게 목요일 날이었죠. 자, 실적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65% 증가를 했다 해서 기입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기입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날 외국인 기관들 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입상승의 양봉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 OCI와 또 시대EM과 이마트와 자,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BGF 리테일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 저랑 함께 이제 오늘 VIP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종목을 받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제로이에서 기입상승으로 딱 출발을 했는데, 기입상승 출발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습니다. 우리는 수급을 베이스로 하고, 제가 만든 모든 메뉴를 보시면은 경이로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모든 메뉴에 외국계 외국인 기관들의 필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거는 종목을 추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목을 압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종목을 더 최종 압축해서 종목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를 종목을 중간에 외국계 기관들 실시간으로 얘들은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니까 수급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코스피 아침에 소폭 갭 상승해서 지수가 0% 행보를 갔습니다만
짱대 양봉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 대규모 무려 아침부터 매도지일이 나와서 외국인들은 200만 주, 이틀 동안 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400만 주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고비 없이 승승장구하던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수급 때문에. 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떨어지면서 매수하는 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국고초 때도 이 종목 상담에서 어떡할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단순히 악재면 가져가죠. 근데 수급이 이틀째 200만 주가 나오면서, 그래서 자, 목요일 날도 음봉, 이날은 깊은 음봉을 맞고 세름봉까지 맞았어요. 이게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고이면서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봉도 마찬가지로 했죠. 수급에 의해서 양봉이 들어오면, 자, 쌍끌이 수급에 의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선을 뚫었어요. 이런 경우는 다 매수를 합니다. 여기 보시죠. 작년도 6월 달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뚫었습니다. 하이닉스의 급소는 여기였었죠.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사실상 한 100% 정도 작년 여름부터 100%나 올라간 겁니다. 딱 정확히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60일선을 뚫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주식의 급소가 여기죠. 진짜 주식의 핵심은 뭡니까? 수급입니다. 그 다음 네. 자, 진짜 주식에 대해서, 자, 진짜 주식이 뭔지 간단하게 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진짜 주식에 대한 강의를 짧게 하고 관련한 종목을 한번 찾아봅니다. 진짜 좋은 종목에서 굳이 뭐 진짜 주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하는 이유는, 글쎄요, 종목이, 자, 이 기업이 한 1800개가 되는데, 자, 1800개 중에서 그때그때 최근에 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정비례에서 사실상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해봐야 100여 개입니다. 다 해봐야. 제가 이 중소형 성장준이 주도준에서 꼽아놓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게 답니다. 100여 개가 다인데 근데 주식은 나머지 1700개는 누군가는 하고 있고 누군가에는 계좌에 있단 말이죠. 진짜 주식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딱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합니다. 다 포트를 다 넣고 개인들은 그저 장기로 우량주를 나누어서 이게 다 정답인 줄 압니다. 그죠? 정답인 줄. 장기 투자가 정답인 줄 압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수익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되는데 수익이 아니라 전부 손실난 종목밖에 계좌에 없는데 근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자, 우량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라는 게 지금은 자 그래요. 뭐 금융주도 괜찮고 IT도 좀 좋았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장입니다. 박스권 장. 흔히 말하는 우량주는 다 대형주인데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을 우량주라고 하죠. 2001년부터 박스권인데, 자, 이들 종목은 결론적으로 제자리란 얘기입니다. 예? 거의 한 6년 동안 넣어놓고 은행 이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우량주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랐으니, 그네들을 특히 삼성전자를 빼고 본다면 박스권이 아니라 주가는 어때요? 하향선에 났는 거죠. 뭐 1900선, 2000선 언더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예? 그런데, 우량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그러면 우량주에 대한 개념과 어떤 기준을 잡아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량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업종 대표주들을 그냥 우량주다로 얘기하죠. 시가총액 큰 거, 뭐 한 1조 넘으면 그냥 우량주입니다. 걔가 실적이 계속 꼬라박더라도 대한항공 항상 우량주예요. 대한항공. 삼성전기 마찬가지 항상 우량주입니다. OCI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OCI도 항상 우량주입니다. 예? 잡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잡주가. 항상 우량주. 그런 거를 나누어서 분산투자 10종목, 심하게는 제가 108개인가 100종목 정도 갖고 계신 분도 경험했어요. 100종목 정도. 사보기만 사보고. 근데 100종목 갖고 있는 분이 증권사 브로커였어요.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 그 전에 38개인가 갖고 있는 분을 제가 제일 많은 종목 갖고 있는 분을 뵀는데, 그 다음에 바로 깨졌어요. 100종목 갖고 있는 분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100종목은 갖고 있으면 돈이 많겠네. 예, 많겠죠? 증권사 브로커를 있으면서 100종목을 사갖고 있을 정도면, 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짜 주식은 이익은 전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우량주를 한 10종목 나누어서 장기로 묻어둬서 돈을 벌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는 개인들 투자 성향에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장기 투자가 되려면 어때요? 수익 나는 거 손실 나는 거 할 것 없이 다 묻어놓고 그냥 딱 금고에다 이어놓고 잠궈야 되는데, 그러나 매일 들여다봅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매일 들여보고 매일 상담하고 강연하고 매번 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물으면 똑같은 종목 항상 묻습니다. 저랑 아주 제 선배인데, 예, 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분은 요즘은 이제 안 찾아오시는데, 제 강연에 서울 할 때도 부산 할 때도 할 때마다 수시로 오시는데, 물을 때마다 저한테 물으면 딱 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억으로는 되게 안 좋은 종목이에요. 되게 안 좋은 거. 거기 창고까지 2개 팔아서 이 양반이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재산이 한 50억이나 됐는데, 주식에서 다 말아먹어서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계속 물려 있는 거야.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후배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지나서 또 부산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묻는 게 또 그 종목을 또 물었어요. 손실이 나는 거는 진짜 목에 칼도라도 못 파는 걸 제가 그렇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 한번 올라오셨을 때는 제가 진짜 고급 일식집에 모시고 가서 밥 사주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그분이 한때 이제 이 동양이란다.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학이 김재철 후배잖아요. 동원그룹 회장의 김재철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이제 항해사 생활하다가 돈 좀 벌어갖고 고기 창고 사고, 그걸 갖고 고기 창고에서 뭐 동원 판탁스부터 해서 동원 금고 뭐 이런 거 재산금융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동원그룹을 이뤘죠. 그래서 이분도 제 이제 선배, 그분도 이제 고기 창고로 해서 김재철 회장이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어느 정도 고기 창고 좋은 종목을 진짜 주식을 사서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이 최고죠. 손질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당일 수익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자, 스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 양봉바디가 딱 있습니다. 양봉바디가 얘는 한 6% 정도 양봉이라고 치고요. 얘는 자 6% 양봉이고 얘는 3% 양봉입니다. 그러면 장중은 저점 매수고 종가는 고점 매수니까 얘는 종가는 매매가 되겠죠? 종가는 고점 매수가 되고, 왜냐면 장이 다 끝났으니까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고, 장중은 저점 매수입니다. 매수 해서, 자, 플러스 3%는 장중에는 거래가 되고, 물론 종가도 되지만, 자, 만약에 그날 6%까지 올랐다. 이거는 종가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다 보면은 적정 주가를 상위 1%에 올릴 때 2에서 6%, 플러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정해놨냐면, 자, 매도 기준이 어떠냐면, 매도는 4%가 이상적이죠. 당일 4% 손실이 이상적인데, 자, 어떤 경우는 4%가 아니라 5%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3% 적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2% 적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아예 여러분 딱 손절이 나오면 기준만 이탈하면 매도할 수 있는 걸 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3%라 치죠. 얘가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시초가 이탈하는 순간에 양봉에서 음봉이 딱 나버립니다. 이거는 짱대 양봉이든 단봉의 양봉이든 간에 시초가 이탈이면, 양봉을 잡아서 시초가 이탈이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초가 이탈하는 종목. 물론 저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서까지 매도를 안 해버리면, 만약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자,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을 시초가를 이탈을 했는데 안 팔고 놔놨다가 만약에 위에 꼬리를 맞는 음봉, 소위 말해 비례침 음봉을 맞아버리면, 자, 비례침 음봉은 치명적이죠. 요 위에 있는 부분부터 이거 매물, 대규모 매물, 시초가 이탈했을 때부터 이제 엄청난 매물이 쌓여서 이거 회복 못합니다.
거의 고점 상투운봉이 나와버리죠. 근데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결과로 알아야 되겠지만 저렇게 됐을 때 너무 치명적이죠. 비례칭 운봉을 맞아버리면. 그래서 비례칭 운봉을 안 맞아야 되니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3% 양봉이라도 들어가서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 양봉은 치죠. 1% 양봉을 노려버리면 사자말자 누가 창구 한 군데서 매물을 한 번만 내도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쵸? 요러면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수와 동시에? 자, 짱대 양봉을 봅니다. 짱대 양봉을 만약에 이거를 사버리면 시초가 이탈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초가 이탈할 때 되면 벌써 자 거래비용까지 해버리면 마이너스 한 7%가 손해가 나버립니다. 근데 시초가 이탈하면 그러면 팔아도 팔았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팔아서 비례침문 맞아버리면 이것도 그냥 비례침도 아니고 윗꼬리만 7%짜리 6%짜리 윗꼬리 자 어마어마한 매물벽에 쌓여서 이거 어떻게 보호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이 종목 이 하나로 주식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뭐 한교안 종목에서 몇 종목들이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점핑에서 갭상승의 양봉이 나오는데 그죠? 자 이거는 한교안 종목이라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카페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카페에서 엄청나게 띄워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물리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갭상승에서 양봉을 냈다가 시초가 이탈하면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점핑 양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초가 이탈해서 이 자리에서는 팔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쉽나요? 못하죠. 그리고 자 깊은 운봉을 맞아버리니까 어때요? 이게 상투 운봉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못 나오니까 며칠 잠깐에 어마어마한 뭐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난 것 같죠. 인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양봉이면 자 매도하기도 좋죠. 자 올리는 줄 알았는데 시초가를 깨버렸어. 자 그러면 딱 여기서 팔면 어떻게 돼요? 3%짜리 양봉이니까 자 요거를 만약에 시초가 이탈해서 뭐 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거래세까지 이탈을 해서 하면 대략 한 4% 정도 자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여러분들 이제 팔 수 있으려면 저 정도는 그래도 견디죠. 한 1000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한 40만원 정도 손실이다. 이거는 이 정도면 매도할 수가 있죠. 근데 100만원 되면 팔까요? 자 이 길을 넘어서면 마이너스 50만원 고민 내다가 마이너스 100만원 되면 슬슬 열받아서 추가 매수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팔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인터엠이 왜 많은 사람이 물려버렸냐. 떨어지니까 계속 얘는요 그 손절 범위를 벗어나 버리니까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종목은 자 이익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식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올라갈 때 파는데. 그런데 인터엠처럼 손해가 나는 종목은 봤더니 어떻게 돼버리니까 주식 비중이 50% 정도의 비중이 돼버립니다. 계속 따라서 사다 보니까 열받아서 잡다 보니 올라가겠지 하다 보니까 이죠. 그래서 시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잘 갔던 분이 진짜 주식을 안 다룸으로써 또 자 당일 수익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또 손절 4% 아주 짧은 거죠. 4% 손절과 이 당일 수익 당일 한 2, 3% 정도 수익 아주 요 작은 거를 고려 안 하고 크게만 생각하다가 한교안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것만 생각하다가 주식 인상이 한 방에 쪽 납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에? 대관령이라 치죠. 대관령 저기 경북에 가면 중령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중령 대관령 중령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중령은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 이걸 대관령이나 태백산맥이나 이거를 넘을 때 하루 만에 넘으면 이게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이걸 하루 만에 넘는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안에는 매일매일 많은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산봉우리 어마하게 많은 산봉우리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가정이나 살아가는 가정 자체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산봉우리 한 개를 넘는 겁니다. 한 개. 매일 이것이 보태져서 산맥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그 작은 1%, 2% 수익을 생각하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도주 매매니까, 자, 주도주 매매는 이 극다가 핵심이죠. 많이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자, 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사면서 1000억짜리 기업을 2000억, 3000억까지 보고 사는 건 이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는요, 오늘 외국인간 수급이 딱 들어와. 자, 급소를 예를 들어서 딱 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한세실업을 딱 보죠. 자, 이날은 수급이 한세실업 수급이 안 들었나? 자, 들어왔죠? 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아침, 자, 50분 되니까 쌍끌이 수급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더니, 자, 그렇게 오래 바닥을 다지다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축으로 바닥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양봉이 나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는 부분은 뭐요? 3%, 4%대 여러분인데, 자, 한세실업 영업무역을 해야 됩니다. 왜? 수급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당일 수익이 너무 크게 잡지 마시라 했죠. 매일매일 산봉우리 하나 넘는 겁니다. 산봉우리. 당일 수익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얘가 봤을 때는 오늘 3%야. 9시 50분에 쌍끌이가 들어와. 큰손 수급이 들어오는데 두 개 참고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 쌍끌이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3%야. 그런데 봤더니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쌍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골들이 나와서 눌림목 구간에 있어요. 이미 정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묻죠. 플러스 3%에서 한세실업을 사서 얘가 자, 보합까지 떨어질 확률과 자, 플러스 보합이 되니까 자, 이렇게 요거를 자, 장중에 이제 10시경입니다. 플러스 3%에 사서 얘가 플러스 1%로 떨어질 1%까지 올 확률, 얘가 플러스 5% 올 확률, 뭐가 높을까요? 뭐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5% 갈 확률. 근데 3%니까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매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익실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추천했을 때 얘기고 재료가 떴을 때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지수가 그날 좋아서 지수가 반짝 상승을 해서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 재료가 있는 경우, 누군가 추천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2%든 3%든 먹고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그거는 주도주 매매가 아니잖아요. 주도주 매매는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급이 핵심이니까 수급을 보고 샀는데 그리고 나서 정별의 바닥을 다지고 수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는 급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0일, 60일선 급수를 통과하고 있고 수급도 그냥 수급이 아니라 큰손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이 플러스 3%인데 얘를 고민을 해요. 얘가 혹시나 떨어져서 얘를 갖고 손절할까? 손절될까봐. 예? 근데 얘가 6% 갈 확률과 손절될 확률이 어느 게 높겠습니까? 당연히 6% 날아갈 확률이 높죠. 당일 수익은 전략은 수급에 의해서 급수를 통과하는 강한 양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위 1%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과 실제 다 매매를 했었던 거나 제가 올리면서 매매를 했고 또 최승욱 플러스 쪽에서도 최승욱 앱을 통해서도 올렸으니까 모바일 하시는 분들 PC로 우리 VIP 회원들까지 다 똑같이 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자, SKC도 보고 두산인프라도 한번 보죠. 자, 두산인프로가 급수를 통과를 했습니다. 21선, 60일선 통과했는데 얘도 3%에 들어갔어요.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 SKC도 그렇죠. SKC가 양봉바디 정확히 얘는 3%에 자 3%부터 4% 사이에 제가 하자고 했고 첫 번째 종목이었으니까 첫 번째 종목. 자, 수급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만 기관들은 외국인 수급부터 시작을 했고 자, 멋진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3%. 자, 까지 두 개나 인수를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을 할 때는 김재천 회장을 좀 쫓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못된 이 주식을 외우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고 결국은 고기 창고 2개다. 그 당시 고기 창고 2개 가격이 한 50억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개를 팔고 결국 주식에서 다 넣어서 결국 이제 계좌 잔액 자체가 막 1억 정도밖에 안 되게 다 말아먹으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서울이니까 수소문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좋은 밥 사드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받고, 종목도 이거로 교체 매매해보세요라고 했고, 잡주는 버리세요로 했는데, 1년인가 지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또 그 종목을 또 묻더라니까, 저한테. 진짜 내려갈 때는, 서울에서 내려갈 때 제 손을 잡고, 진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진짜 이제부터 잘해보련다. 그러고는 1년 딱 지나서 그 종목을 그 전에 저 만나서 저한테 울었다는 기억도 없으신지, 딱 똑같은 종목을 저한테 물었어요. 정말 소름 돋았죠. 저는 야, 주식이라는 게 손해보고 파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폭을 더 짧게 잡았죠. 손절폭은 그전에는 이제 10% 7% 사람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가 넘으면 못 팔아요. 4%. 그냥 뭐 제가 얼음 잡아 이제 짐작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해도 1억이면 1000만원이고 1000만원어치만 사도 10%면 100만원 손실입니다. 자, 100만원 손실, 1000만원이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에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근데 100만원은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팔겠냐는 거죠. 여러분 팔겠습니까? 1000만원어치 샀는데 겨우 1000만원인데 100만원 손해났어요. 팔까요? 더 사지요. 분명히 장담드립니다만 마이너스 10%를 넘어서게 되면 추가 매수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요. 소위 말해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종목만 남고, 그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이 뭐 20몇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3만원 2만원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게 되죠. 10%가 넘으면 못 팝니다. 제가 이 진짜 주식의 이 당일 수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손해가 나면 물려버리니까 좋은 종목은 나한테 당장 수익을 주는 정말 그런 강한 종목이 아닐까. 당장 수익이 가능한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야 손해가 나지를 않아야 되겠지. 안 물려야 되겠죠. 수익이 나도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나도 플러스 3% 갔다가 얘가 떨어져서 플러스 1%가 오면 이익이 3% 됐다 1% 나면 이것도 불만이에요. 국고처 제가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얼마에 팔려다 못 팔아서 지금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물린 게 아니라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팔기가 좋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물론 이렇게 사실은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가격을 놓고. 제가 매도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매도 기준은 셀음봉이고, 음봉을 시초가 깨지는 셀음봉을 맞아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 큰손 매도입니다. 큰손 매도. 사실 이게 매도 기준이에요. 매도 기준. 잠깐만요. 근데 가격을 이렇게 셀음봉과 큰손 매도라고 정해놓으면 이거 매도하기가 좀 어렵죠. 기준이 어떤 부분은 주관적이나 어찌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수익 매도, 수익 투자의 매도 기준이죠. 예. 자, 21, 60에서는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봤더니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서 음봉이 나왔다. 근데 장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안 합니다. 셀음봉이 나와도. 근데 큰손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니까 최소한 당일 4% 수익.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스킬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위 1%의 종목을 올릴 때 기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이 자, 이 진짜 주식의 어떤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당일 수익을 난 종목을 홀드를 합니다. 근데 당일 손실이 나는 종목은 얘는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당일 손실을 나는 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일 손실을 나려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기를 매수해서 이미 이 매도 고수라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도 고수보다 더 중요하게, 답은 매도 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매수 고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매수 고수가 더 중요하죠. 이유는 매수를 할 때 이미 매도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소를 통과하는 종목을 사버리면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60에서 매물을 먹었다. 직전 고점 매물을 먹었다.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 아니면 어제 음모를 먹었다. 그러면 얘가 매도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손절할 가능성이 낮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자꾸 업종별로 다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매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매수를 잘해서